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고속도로 위에서 벤츠 한 대가 트럭과 충돌하며 형체도 없이 구겨집니다. 그 차 안에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공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던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타고 있었죠. 사고 직후 현장에는 의문의 요원들이 들이닥치고 시신은 서둘러 수습됩니다. 그가 한국의 핵 개발을 돕다가 미국 CIA에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으시죠?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그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 속 주인공처럼 핵폭탄을 만들려던 투사로 기억하시지만 사실 그는 우주의 근원을 사랑했던 지독한 로맨티스트이자 권력보다는 진리를 쫓았던 고독한 천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설 속 허구가 아닌 진짜 이휘소의 뜨거웠던 삶과 사랑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요즘 25살이면 한창 취업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고군분투할 나이죠. 그런데 이휘소 박사는 이 나이에 이미 세계 최고의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거머쥐었습니다. 단순히 학위를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논문은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물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데뷔하자마자 빌보드 차트 1위를 싹쓸이한 천재 아티스트와 같았죠. 특히 1960년대 초 그가 정립한 이론들은 현대 물리학의 성경이라 불리는 표준 모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 같은 거물들이 그를 앉혀두고 자네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물었을 정도니까요.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수지들이 모여 쩔쩔매는 난제를 한국에서 온 이 젊은 청년이 칠판 앞에 쓱쓱 써내려가며 해결하는 모습을요. 실제 노벨상 수상자인 압두스 살람은 본인의 수상 소감에서 이휘소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의 도움 없이는 이 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그를 우러러보며 벤이라 부르던 그 시절, 그는 이미 물리학계의 태양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1970년대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 아래 있었죠. 민주주의를 중시하던 이휘소 박사는 사실 유신헌법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안타깝다는 편지를 쓰기도 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 천재가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당시 한국은 핵개발이라는 은밀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고 이휘소는 그 퍼즐을 완성할 유일한 열쇠였으니까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마침내 그를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당시 권력의 정점이었던 대통령이 한 명의 학자를 모시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요? 직접 친필 편지를 쓰고 특사를 보내 조국을 위해 힘써달라며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가 최고의 통치자가 한 과학자에게 스토커급 구애를 보낸 셈이죠. 이휘소 박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독재는 싫었지만 헐벗고 굶주린 내 나라, 내 형제들의 조국은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미스터리가 발생합니다. 공식적으로 이휘소 박사가 핵개발에 참여하겠다고 도장을 찍은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나는 평화적인 물리학자라고 선을 그었죠. 하지만 1974년부터 그의 행보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연구소를 지원하고 후배 학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유독 열을 식기 시작한 겁니다. 항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편지 내용 중에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강한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호소가 이휘소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해요. 아무리 차가운 이성을 가진 과학자라도 어머니가 계신 고향 땅의 비극적인 가난 앞에서는 동요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가 만약 핵무기 원리를 전수했다면 그건 권력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지독한 짝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가슴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기란 얼마나 힘들까요? 물론 그는 자신의 학문적 정직성만큼은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러 온 비서관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나는 우주의 비밀을 푸는 사람이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그를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고 싶었지만 이휘소는 그 무기가 가져올 참혹한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대기업 회장이 백지수표를 내밀며 기술 좀 빼돌려달라고 하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그 수표를 찢어버린 셈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박정희 대통령의 집착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권력과 양심, 그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이휘소가 느꼈을 고독감이 상상이 가시나요?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 천재의 이야기가 전율 돋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역사에 숨겨진 영웅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잊혀지가는 이휘소 박사의 진실을 널리 알릴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천재라고 해서 늘 수식만 들여본 건 아니었습니다. 이휘소 박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내 마리안이 있었죠.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동양인 유학생으로 외롭게 공부하던 이휘소에게 마리안은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당시 인종차별도 심했고 동양인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휘소는 복잡한 입자물리 공식을 풀듯 차근차근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연구실에 박혀 있다가도 아내를 위해서라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던 따뜻한 남편이었습니다.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던 거창한 손으로 아내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던 그 인간적인 면모,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어쩌면 그가 조국의 위험한 제안들 사이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마리안과 함께하는 이 소박하고 따뜻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휘소 박사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팬티가 썩은 사람입니다.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의 지독한 몰입도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공부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한자리에 며칠씩 앉아 있었다는 일화에서 나온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갓생살기의 끝판왕이자 지독한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머리면 좋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한 번 계산할 때 100번을 검토하는 성실함이 그를 세계 최고로 만든 거죠. 우리가 흔히 천재는 운이 좋다고 하지만 이휘소의 천재성은 엉덩이 진물에서 나온 눈물겨운 결과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에 미쳐서 팬티가 썩을 정도로 몰입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가 25세에 박사 학위를 따고 석학으로 인정받은 비결은 바로 이 지독함에 있었습니다. 이휘소 박사의 유년시정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고 엘리트 코스인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지만 그는 1년 만에 자퇴를 선언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물리학을 하고 여기선 기술만 가르친다는 거죠. 요즘 말로 치면 최고의 의대에 합격해놓고 난 우주론이 좋다 몇 들여치고 나온 꼴입니다.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학문적 정직성만큼은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결국 미군 부대에서 시험을 치러 미국 유학기를 오르게 되는데 이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벤자민 휘소 리는 없었을 겁니다. 남들이 정해준 꽃길을 거부하고 자신 직접 가시밭길을 개척한 그 용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CIA 요원은 정말 그를 죽였을까? 고속도로 사고의 진실. 1977년 6월 16일 일리노이주 고속도로. 이휘소 박사가 탄 차는 반대편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온 트럭에 부딪혔습니다. 항설에는 트럭 운전사가 CIA 요원이었다거나 사고 직후 트럭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사실 정밀조사 결과는 불행한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암살설을 믿고 싶어 할까요? 그건 그가 한국의 핵 개발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를 시기한 강대국들이 그를 제거했다는 비극적 서사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일 겁니다. 마치 최고의 공격수가 결승전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 이상의 국가적 손실로 다가왔던 것이죠. 내 이름은 벤자민 휘소 리, 정체성 사이의 방황. 그는 미국에서 벤자민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가슴 한구석엔 늘 휘소라는 이름을 품고 살았습니다. 동료들에겐 세련된 미국 학자였지만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한글로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적던 효자였죠. 현대인들도 해외 직장을 다니거나 타지 생활을 하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그도 똑같이 겪었을 겁니다. 나는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라는 질문 앞에 그는 항상 고뇌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구애가 심해질수록 그의 정체성 혼란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조국을 돕고 싶지만 그 방법이 무기 개발이라는 점에서의 갈등. 그는 결국 학자로서의 중립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엔 늘 한반도의 푸른 하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벨상을 놓친 비운의 천재, 그가 남긴 1조 원의 가치.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대한민국은 진작에 노벨 물리학상 보유국이 되었을 겁니다. 그가 정립한 게이지 이론이나 참입자 연구는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거든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 수백조 원에 달하는 기초과학의 자산을 그는 인류에게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요즘 주식이나 코인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시대지만 이휘소라는 한 명의 천재가 일궈낸 학문적 업적은 그 어떤 금전적 가치보다 위대합니다. 그는 돈을 쫓지 않았기에 영원히 남을 가치를 창조할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죽고 나서 2년 뒤 그와 함께 연구했던 동료들이 노벨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 물리학계는 이휘소의 이름을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 수식보다 중요한 건 정직이다. 이휘소 박사는 자녀들에게도 엄격하면서도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물리 공식을 가르치는 대신 거짓말하지 마라와 성실해라를 강조했습니다. 천재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뒤를 잇길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길 바랐죠. 어쩌면 그는 우주의 질서 자체가 거대한 정직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게 아닐까요? 입자 하나하나가 정해진 법칙대로 움직이듯 인간의 삶도 원칙을 지킬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셈입니다. 현대 상황과의 비유, 이휘소가 2026년에 살아있다면, 만약 이휘소 박사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면 무엇을 연구하고 있을까요? 아마 인공지능의 근원적 원리나 양자 컴퓨터의 핵심 문제를 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있었겠죠. 그는 늘 학문은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똑똑한 머리보다 이휘소가 가졌던 선한 영향력에 대한 고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가 부른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인리를 위한 길인지 고민했던 그 비판적 사고 말이죠. 실화 비정한 사랑 이야기, 마리안과의 마지막 통화. 사고 당일 아침, 그는 아내 마리안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맛있는 저녁 준비해둬.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죠. 마리안은 사고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연구에 몰두해 잠시 어딘가로 사라진 것뿐이라고 생각했다는군요. 우주의 비밀은 풀었지만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은 지키지 못한 천재 물리학자. 하지만 마리아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록 짧았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천재의 가계와 유년, 어머니의 등잔불 아래서. 이휘소는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사였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약사였던 어머니의 헌신 아래 자랐죠.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할 때 옆에서 졸음을 참으며 바느질을 하셨고, 이휘소는 그 어머니의 등 뒤에서 우주로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교육열 하면 지지 않는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원조가 바로 이휘소의 어머니였다는 것이 아닐까요? 훗날 그가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수줍은 소년 같았다는 기록을 보면 그가 가진 힘의 원천은 결국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당신의 가슴 속엔 어떤 꽃이 피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휘소 박사의 뜨거웠던 삶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는 핵폭탄을 만들려던 투사도 아니었고 차가운 수식만 알던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사랑했고 가족을 아꼈으며 무엇보다 진리 앞에 정직하고자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밤나라의 별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남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유혹보다는 내 마음속 깊은 곳이 속삭이는 진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휘소 박사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노벨상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이휘소의 칠판처럼 빛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길 응원합니다. 다음엔 어떤 영웅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